네. 자, 안녕하세요. 수업 시작할게요. 여기 비디오들 좀 다 켜주세요. 예. 자, 시작해도 될까요? 네. 자, 지난 시간에는, 월요일은 휴일이라서, 녹화 강의로 진행했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14.5 체인룰까지 했을 거예요. 혹시 여기까지 좀 질문 있는 사람 있나요? 녹화로 했기 때문에 질문할 기회가 없었을 것 같은데. 반응이 없으니. 예. 있어요? 질문할 사람? 음, 없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14.6, 섹션 14.6 들어가겠습니다. 제목은 directional derivative and gradient vectors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개념은 이 directional derivative라는 개념이에요. 우리말로 하면은, 방향이죠, direction이. 그러니까 방향이 있는 방향 도함수, derivative 하면 미분한 거죠. 뭐 이렇게 되고요. gradient 벡터는 제가 따로 번역된 말이 잘 뭔지 모르겠네요. 네, 일단 정의부터 한번 봅시다. 일단 이변수 함수가 주어져 있고요. 이변수 함수가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2차원 벡터가 하나 주어져 있어요. 근데 이 벡터는 유닛 벡터예요. 그러니까 크기가 1인 벡터인 거죠. 유닛 벡터. 그리고 이 벡터가 이제 2차원 벡터라고 했으니까 요거의 성분을 A, B라고 나타냅시다. 그럼 이렇게 F와 유닛 벡터 U가 주어졌을 때 이 F의 directional derivative. 근데 F가 주어져 있고 여기 끝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U 방향으로의 주어진 벡터 U 방향으로의 방향도 함수. 물론 이제 어떤 이 F의 정의역에 들어가는 점에서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X0, Y0는 이 F가 이변수 함수니까 그 정의역에 들어가는 한 점이에요. 그래서 정의역에 들어가는 이변수 함수와 정의역에 들어가는 점과 그 다음에 방향을 주는 유닛 벡터 U가 주어졌을 때 이거에 대한 directional derivative라는 것은 자, 표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So, derivative in the direction of U. 그죠? 그래서 정의를 보면 이렇게 미분꼴로 정의를 했는데 이 안에 보면 x0, y0를 기준으로 x좌표는 ah만큼, y좌표는 bh만큼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값의 차이, 함수값의 차이, b를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여기 밑에는 h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이 h라는 것은 자 여기서 두 점에 항상 미분은 두 점의 뭔가 차이죠. 두 개의 점이 주어졌을 때 그 입력값의 차이분에 거기에 대한 함수값의 차이에 b를 묻는 게 미분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요 좌표를 생각을 해보면 x0 더하기 AH, y0 더하기 BH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벡터로 생각하고 써보면은 x0, y0라는 벡터에다가 A, B 방향으로 H만큼 더 진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요 두 값의 차이라는 거는 요만큼의 차이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H라고 밑에 돼 있는 거는 실제로 X0 AH, Y0 AH 빼기 X0 Y0 하면은 요게 되겠죠? 그렇죠? 요거의 크기인 거예요. 요거의 크기는 H의 AB인데 이거는 뭐야? H는 스칼라니까 스칼라 밖으로 빼고 A, B 요 벡터의 크기가 되겠죠? 근데 여기 유닛 벡터라고 했죠? 그렇죠? U가 유닛 벡터니까 이게 결국 그냥 H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H, 그러니까 여기서 이 두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결국 요 점과 요 점에 대해서 입력값의 차이분의 이 두 점에서의 함수값의 차이의 비를 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은 이게 가만 보면 요 녀석이 x0, y0에 대해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보면 여기 x0, y0가 있죠. 그다음에 뭐 여기 이렇게 놓고 보면 이것은 x0 더 x0, y0에서 요 주어진 벡터의 방향으로 h만큼 진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녀석은 x0, y0에서 이 u의 방향으로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그 선상에 위치하는 녀석이죠. 그런데 이 진행한 게 h만큼이죠. 그렇죠? 이 거리가 h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h가 점점 작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점이 점점 이쪽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접근할 때 입력값의 차이분의 함수값의 차이에 b의 극한을 물은 것이 디렉셔널 데리베티브인 거예요. 그럼 우리 기억을 더듬어 보면 만약에 u가 1,0 방향이었다 그러면 u가 0 방향이었다 그러면 x0, y0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접근하는 점이 어떻게 돼요? 요 x축의 평행한 방향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뭐였어요? 그러니까 y 값은 안 변하고 x 값만 변하게 되겠죠? u가 1,0이면은 그게 뭐였어요? 그게 x에 대한 편미분이었죠. 그렇죠? 그다음에 만약에 u가 0,1이면 x0, y0 기준으로 x 값은 안 변하고 y 값만 변해서 x0, y0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y에 대한 편미분이었죠. x 값이 안 변하고 y 값만 변하는 거였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u가 1,0인 경우에는 이 디렉셔널 데리버티브라는 게 사실은 x에 대한 편미분인 거고 u가 0,1일 때는 이 디렉셔널 데리버티브는 y에 대한 편미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미 배웠던 xy에 대한 편미분을 좀 더 일반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접근하는 방향이 x축, y축을 따라서 접근하는 것뿐만 아니고 여기 지정한 벡터 u의 방향을 따라서 주어진 점에 접근하도록 했을 때 변화율의 극한을 묻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 질문? 이거를 조금 이제 우리가 약간 기하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여기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 이변수 함수에 대한 그래프, 이변수 함수의 그래프에 해당하는 서피스예요. 그렇죠? G equal fx, y 이렇게 놨을 때 얻어지는 공면을 우리가 이제 파란색으로 놓고 생각하고 여기가 x0, y0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방향 벡터 u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점을 따서 이렇게 접근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점이 움직일 때 어떻게 돼요? 이 선상을 따라서 움직이게 돼요. 그러면은 얘가 이 선상을 따라서 움직이니까 사실은 이 선상에서의 함수값들을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계산에 들어가는 점들의 값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선상을 따라서 변하는 거니까 이 선을 포함하는 평면이 있을 것이고 그 평면과 이 공면의 교선을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여기 C라고 쓴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거를 이제 약간 우리가 요 평면상에서 요 평면을 여기다 이제 갖다 놓고 요 평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 곡선 C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요 점을 중심으로 값이 이렇게 변해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 변화율을 따지는 거니까 사실은 요 곡선에서의 주어진 점에서의 접선을 생각하는 거죠.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요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이 디렉셔널 데리베티브 값이 된다는 거예요. 기하적으로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지금 여러분들 수업 받으면서 계속 봤겠지만 되도록이면 이제 이렇게 수식으로 된 정의가 있을 거고 그 정의가 주어지면 우리가 보통 뭐 2차원, 3차원에서 생각을 하잖아요. 함수들을. 그러니까 그 함수하고 연결지어서 기하적으로 이해를 해두는 게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제가 오늘은 조금 천천히 나가려고 그러니까 여기 질문이 있으면 바로들 해요. 음. 넘어가도 되겠어요? 자, 사실 여기 정의를 알고 나면 그 다음에 별로 할 게 없어요. 뭐 책에는 줄줄줄 많이 써 있긴 하지만 근데 이제 여기서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 디렉셔널 데리버티브를 정의를 했으니까 이거를 실제 함수가 주어졌을 때 이제 구해내는 게 문제겠죠? 맨날 이렇게 극한을 계산할 수는 없을 테니까 이거를 잘 구해내는 방법을 아는 게 중요한데 그게 이제 여기 있는 theorem 정리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제일 키가 되는 정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이변수 함수가 디퍼런시업을 경우에 u 방향으로의 방향도 함수. 여기는 x0, y0 안 썼죠? 이게 안 썼다는 건 뭐예요? 이걸 함수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든 x, y 값을 주면 그 점에 해당하는 방향도함수 값을 주는 함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요거는 이렇게 썼을 때는 특정한 점에서의 이 값의 정의를 한 거고
그냥 여기다가 점을 특정하지 않고 변수로서 x, y를 썼을 경우에는 뭐예요? 이 변수에다가 값을 주었을 때 거기에 해당하는 점에서의 방향도함수 값을 주는 함수. 방향도함수 값이 아니죠. 거기서의 방향 편도함수, 편미분, 그렇죠. 그 방향으로의 편미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주는 함수, 그러니까 그런 함수를 뭐야? 미분값을 주는 함수를 도함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방향 도함수는 방향을 준 미분값을 주는 함수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함수로 이해를 하면 되겠고, 실제로 어떻게 되냐 하면 이 f의 x에 대한 편미분을 지금 u의 성분이 a, b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u의 x 성분하고 함수 f의 x에 대한 편미분을 곱한 것, 그 다음에 u의 y 성분하고 함수 f의 y에 대한 편미분을 곱한 것의 합으로 나타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그냥 f의 편미분, x에 대한 y에 대한 편미분만 알면 바로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정의는 저렇게 뭐 극한으로 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얻어내는 거는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편미분만 하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도 이유는 한번 봅시다. 왜 그런가? 여러분들 여기 제가 쓴 거 이 정도 사이즈는 잘 보이나요? 보여요? 오케이. 자, 좀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함수를 이렇게 정의를 해봅시다. 일변수 함수예요. g는 변수를 h라고 합시다. 그래서gh는 x0, y0는 주어진 점이죠. 그러니까 상수인 거예요. 그래서 x0에 ah를 더하고 y0에 bh를 더한 것. 그러니까 지금 주어진 거는 x0, y0 어떤 특정한 점이 하나 주어진 거고 a, b는 u의 방향 벡터 u의 성분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변수는 h가 변수인 거예요. 그렇죠? GH를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X0, Y0에서의 U에 대한 F의 편미분이라 해야 되겠네요. 방향미분? 방향미분의 정의를 써볼게요. 정의를 보면 이제 여러분들 외웠죠? H분의 요가 빼기 F의 X0, Y0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를 분자에 해당하는 부분을 G로 쓰면 요게 GH인 거죠. 그 다음에 H에다 0을 넣으면 F의 X0, Y0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G를 요 정의에서 분자에 해당하는 부분을 G로 쓰면은 그냥 H분의 GH 빼기 G0인 거예요. 그러니까 G 입장에서는 이 편미분 값이 방향미분 값이 그냥 0에서의 자신의 미분 값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놓으면 이제 좀 편해요. 편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매개 변수를 쓸 수가 있어요. GH는 F의 XY라고 해놓고, 근데 이제 그 XY 자리에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X는 X0 더하기 AH, Y는 Y0 더하기 AH.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는 딱 상황이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배웠던 체인 룰을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G 값은 XY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그 XY는 어때요? H에 의해서 결정되는 상황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G 프라임 H라는 거는 실제적으로는 이 G를 H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죠. 왜냐하면 G가 사실은 H라는 변수 하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보는 거죠. 그러면은 G 프라임 H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체인 룰을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간에 매개로 XY가 들어오니까 X에 대한 편미분, 그 다음에 그 X를 H로 미분한 것. Y에 대한 편미분, 여기 하나 잘못 썼네요. 제가 여기가 Y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이제 요렇게 표현이 되니까 얻고자 하는 거는 G 프라임 0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H가 0일 때 이제 이 값이 어떻게 되냐인데 H가 0이면은 X는 X0가 될 거고 Y는 Y0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짝 XY는 각각 X0, Y0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따지되 X0, Y0에서의 값을 구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X를 H로 미분하면 그렇죠? 여기는 뭐 사실 변수가 H밖에 없으니까 그냥 A가 나올 거고요. 마찬가지 뒷부분도 X0, Y0에서의 이 편미분 값을 따져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Y를 H로 미분하면 B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곱하기 꼴로 표현이 된다. 이거는 쉽게 체인 룰을 이용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산을 앞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고,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고, 요거는 이제 요 모양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사실은 fx, fy를 성분으로 갖는 벡터와 그다음에 이 방향 벡터의 납프로덕하고 같은 거죠. 그렇죠? 이렇게 곱한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벡터들 간의 납프로덕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부터 이 함수 f가 주어졌을 때 그 함수의 xy에 대한 편미분을 각각 xy 좌표로 갖는 벡터를 생각을 할 건데 그 벡터를 우리가 그레디언트 벡터라고 불러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표시는 이렇게 삼각형 거꾸로 한 모양. 이거는 이제 이것도 그리스 문자 일종의 나블라 이렇게 부르는데 그래서 이렇게 쓰면 이게 함수 f의 그레디언트 벡터라고 불리는 것이고 실제 정의는 주어진 함수의 xy에 대한 편미분을 좌표로 가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함수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정확하게 쓰려면은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주어진 점 xy에서의 x 편미분, y 편미분 값을 좌표로 가지는 벡터인 거죠. 그러니까 xy 값을 하나 주면 2차원 벡터 하나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벡터를 주는 함수인 거예요. 맞죠? 그거는 다 생략을 했어요. 여기 변수는. 그래서 짧게 표현하면 이 방향도 함수는 그레디언트 벡터와 주어진 방향 벡터의 닷 프로덕트이다 이거예요. 요거가 이렇게 왜 이렇게 써놓고 생각을 하는가 하는 의미는 조금 후에 다시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일단 내친 김에 이렇게 정의까지 해놓을게요. 자, 여기까지
그 교수님, 예, 저기 G 프라임 H에서 여기요. 예. G 프라임 제로로 그 넘어가는 부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다시 음. 해주실 수 있나요? 지금 이제 우리가 점을 하나 이렇게 특정을 해놓고 따져보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관계가 만족하려면은 여기다 특정한 점을 집어넣었을 때 여기도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론을 쓴 거군요. 감사합니다. 이제 알겠어요? 네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써놓지 않고 왜냐하면 이거는 각각의 점마다 정의되는 거니까 그냥 점을 하나 줬다고 치고 그 점에 대해서 이 등식이 성립하는가를 보여주려고 한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x0, y0라는 거는 사실은 h가 이렇게 세팅을 하면 h가 0이 될 때 x0, y0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고 보면 이제 여기서 여기 넘어갈 때는 h가 0일 때는 얘가 어떻게 되는가를 따지겠다는 거고 h가 0이 될 때는 여기가 이것도 함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xy로 되어 있는 함수니까 h가 0이면 xy는 각각 x0, y0다. 이 얘기입니다. 또 다른 질문 없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2차원 함수에 대해서 이렇게 방향도 함수 정의했고, 그 다음에 방향도 함수가 실제로는 그레디언트 벡터와 그 방향 벡터의 닷 프로덕트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지금 얘기한 게 3차원 벡터일 때도, 저기, 3변수 함수일 때도 성립한다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3변수 함수, 변수가 3개 있으니까, 거기서 입력에 들어갈 벡터도 방향 벡터도 3차원 벡터여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3변수 함수 fxyg가 주어지고 그다음에 3차원인 방향 벡터. 물론 이제 방향 벡터 유닛 벡터예요. 방향 벡터 u가 주어졌을 때, 그래 u의 성분은 a, b, c라고 쓸게요. 그랬을 때 u 방향으로의 함수 f의 어떤 점 x0, y0, g0에서의 directional derivative라는 거는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개념적으로는 항상 똑같아요. 뭐 2차원이든 3차원이든 점이 주어져 있는데 그 점에서 어떤 방향으로 값이 입력 점들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어떤 점이 있고 이게 자꾸 이걸 하니까 지워지네. 어떤 점이 있고 여기서 방향을 하나 줘요. 그렇죠? 그러면 이 방향을 따라서 점이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점이 이 선을 따라서 주어진 점으로의 접근할 때, 그렇죠? 이 두 점 간의 차이, 점의 차이라 그러면 이상하죠? 사실 거리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두 점의 거리 분의 이 두 점에 대한 함수값의 차이의 함수값의 차이의 비를 따지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이거는 1차원뿐만 아니고 뭐 4차원, 5차원, n차원이라도 똑같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n차원이라 그러면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거를 이렇게 짧게 써요. 그러니까 이제 다뭐 n차원이라 그러면 좌표를 n개 써야 되니까 뭐 그냥 이렇게 좌표를 안 쓰고 뭐 몇 차원이든 어떤 점이 있다. 그리고 여기서 이거의 차원에 해당하는 유닛 벡터가 있다. 그랬을 때 이걸 x7로라고 합시다. x7은 h의 f x0의 h의 u
그러니까 여기 이제 들어가는 거는 일종의 뭐 좌표라고 생각해도 되고 벡터라고 생각해도 돼요. fx0 이건 거죠. 일반적으로 따지면. 그리고 이제 우리 요 증명에서 보았던 거를 똑같이 적용을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를 우리가 보일 수가 있어요. 뭐 똑같겠죠? 그렇죠? 중간에 매개가 되는 변수만 xy에서 xyz 3개로 늘어났을 뿐이지 패턴은 똑같이 써져요. 그래서 이것도 결국 여기 해당하는 걸 보면 주어진 함수 f의 x, y, z 방향으로의 편미분을 좌표로 갖는 함수. 그래서 그걸 이제 여기 어떤 3차원 이 3변수 함수의 그레디언트 벡터라고 부릅니다. 똑같이. 그레디언트 벡터와 주어진 방향 벡터 간의 딱 프로덕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2차원에서 했던 얘기가 똑같이 3차원으로 그대로 잘 확장이 되는 거고 사실은 뭐 4차원, 5차원, 뭐 일반적인 n차원이더라도 똑같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상상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조금 배웠으니까 연습을 좀 해볼까요? 이그젬플 2번 더 좀 볼까요? 물어본 게 뭐냐? 최종적으로 물어본 게 요거네요. du의 f의 1, 2가 뭐냐? 여기서 이제 조건은 함수 f는 x 3승에 3xy의 4y 제곱이고 그 다음에 u는 유닛 벡터라고 했죠? 크기가 1인 벡터인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뭐요? x축에 여러분들 보고 있어요? 책에 있는 것 책도 좀 펴놓으세요. 책에 이그젠플 2번 하고 있어. 책 보고 있어요? 이게 온라인 강의라고 너무 모든 걸 제공해서 편하게 해주면 좋더라고 보니까 진짜.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 내 얘기예요. 교수님들도 수학자들도 요즘은 뭐 세미나나 뭐 컨퍼런스 같은 거를 온라인으로 해요. 똑같이 줌으로 모일 수가 없으니까. 근데 세미나 한번 하고 나면 머리가 너무 맑아져. 뭐 한 15분만 하면 그냥 자더라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 눈앞에 그냥 모든 자료가 다 오니까 이게 오히려 편한 게 아니고 졸립더라고. 그래서 끝날 때쯤 되면 다들 표정이 밝아요. 푹 자가지고. 어쨌든 그 유닛 벡터인데 이게 어떻게 된 유닛 벡터냐면 뭐라고 돼 있어요? measured from the positive x-axis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x축의 양의 부분 그렇죠? x축의 양의 부분으로부터 잰 각도가 6분의 파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x축의 양의 부분이 어디야? 여기죠? 그렇죠? 여기서 각도를 쟀더니 이 벡터가 있을 거고 각도를 쟀더니 얼마였다는 거야? 6분의 파이였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얘는 크기가 1인 벡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요 반지름이 1인 서클 위에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얘기는 u가 성분으로 쓰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얘가 반지름이 1이 되겠죠? 그렇지? 그러니까 코사인 6분의 파이 사인 6분의 파이인 거죠. 맞아요? 이런 정도는 고등학교에서 가르치죠? 아니 요즘 대학교 선생님, 저 교수님들 헷갈려.
근데 교육 과정이 바뀌니까 작년에는 알았던 애들이 다 알았는데 올해는 안 배웠다 그러고 또 올해는 안 배웠는데 또 내년도에 들어온 애들은 또 배웠다 그러고 그러면 헷갈리더라고. 그래서 사실은 이 얘기를 그냥 어렵게 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상황에서 이제 이거를 구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뭐 그냥 사실은 별거 없어요. 아까 시어럼에 있는 공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뭐야, fx죠? 뭐 이렇게 쓰긴 하는데 근데 각각 이렇게 쓰는 거나 이렇게 쓰는 거나 사실은 그 상황에서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사실 같은 표현이니까 품이 좀 덜 들게 이렇게 쓸게요. xy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외울 때는 그냥 마음속에는 이렇게 놔두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제일 깔끔하잖아. 근데 어쨌든 이거 풀었으면 뭐죠? 근데 이제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돼요? x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아, 김승우? 김승우 어딨나? 어, 총장님 이름하고 똑같네. 어, 이름 좀 마음껏 불러보자. 총장님. 김승우 한번 풀어봐. 저기 얘기해봐요. 이거는 얼마예요? 3x 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3x 응? 3y 3y. 그 다음에 두 번째 좌표는 요거 0 마이너스 3x 0은 안 쓸게요. 마이너스 3x 3 x x 플러스 8y 플러스 8y. 아유, 이름이 총장님하고 똑같으니까 또 남다르네요. 대답 잘하네. 자, 그래서 이제 뭐 요거는 뭐 그대로 쓸게요. 똑같이. 그럼 구하라는 건 어떻게 하면 돼요? 구하라는 거는 그냥 x 값에다가 1 집어넣고 y 값에다가 2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성의를 차원에서 한번 제가 쓸게요. 그리고 요거는 항상 똑같은 값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계산하려면 이제 숫자로 써야 되니까 아이고야 코사인 6분의 파이가 요즘에 이런 게 어렵더라고 나는. 이거 맞나요? 돼요. 됐죠? 그러면 이제 다 프로덕해서 계산하면 되겠죠? 음. 자,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이그젬플 4번을 한번 봅시다. 몇 페이지냐? 그 다음 페이지에 있죠? 여기서 또 묻는 게 뭐냐? 묻는 게 directional derivative of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일부러 좀 썼어요. 여러분들 사실 문제는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근데 이제 말을 바꿔가면서 묻는 거야 사실은. 그렇죠? 의미를 알고 있는가 보려고. 계산은 다 거기서 결국에는 뭐 그 theorem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변수 함수가 있을 때 directional derivative를 구해라. 주어진 점은 2,-1이고 벡터는 뭐 2i 더하기 5j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벡터는 사실은 뭐예요? 좌표로 쓰면 2,5라는 거죠. 맞죠? 맞아요? 이거 구하라는 건 뭐야? 이게 기호를 쓰면 구하라는 거는 dv죠 이번에는. 이거 항상 u 쓰는 거 아니에요? 이거 주어진 벡터의 이름인 거지. 주어진 벡터 이름이 v니까 v라고 써줘야지. dv에 어디서 2,-1 f를 빼먹었구나. dvf에 2,-1을 구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이거에 2,-1에서의 그레디언트 벡터 닷 2,-1에서의 그레디언트 벡터 닷 2,5. 그렇죠? 그 앞에 문제랑 다른 거는 벡터를 어떻게 줬느냐 뭐 그 차이밖에 없네요. 그렇죠? 근데 좀 문제가 있네요. 지금 이 벡터 방향으로의 방향도 함수를 구하라 그랬는데 주어진 벡터가 유닛 벡터인가요? 유닛 벡터가 아니네. 그렇죠? 그러니까 유닛 벡터가 아닌데 지금 여기다 집어넣으면 값이 다르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벡터가 하나 있는데 여기다가 스켈라만큼 곱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벡터의 닷 프로덕트는 이 스켈라는 밖으로 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 b는 크기가 보니까 2는 4, 5, 25 하면 루트 29인가? 크기가 루트 29니까 본래 값보다 루트 29배 한 값이 나오겠죠. 이렇게 하면. 맞죠?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여기다 유닛 벡터를 넣어줘야 돼요. 그냥 괜히 낸 문제가 아니네. 그렇죠? 요거를 조심하라 이거죠. 그러면은 얘는 일단 취소. 요 방향, 요거를 그대로 쓰면 안 되겠죠? 유닛 벡터가 와야 되니까. 그러면은 유닛 벡터 구하면 어떻게 돼요? B 방향으로의 유닛 벡터는 그냥 2,5에다가 이 벡터의 크기를 곱해주면 되는 거죠. 크기의 역수를. 그렇죠? 그러면 이게 29였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요만큼 더 넣어줘야 되겠네요. 맞죠? 이렇게 해주고 해야 된다. 딱 나 같은 사람 걸려들라고 낸 문제네.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사람. 예, 이것도 됐죠? 됐으면 좀 이렇게 고개를 좀 흔들세요. 응? 이렇게 하든가 좀. 이제 저기 자꾸 아무 반응 없으면 나도 삐져가지고 그냥 나도 AI 같이 수업할 거야. 저 AI 목소리를 하나 구해가지고 변조를 해서 그렇게 수업을 할까 나도. 자, 그 다음에 이그젠플 5번 한번 봅시다. 책에 이그젠플 5번 한번 보세요. 일단 함수가
이렇게 3변수 함수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물음은 그레디언트 벡터를 구하라. 그렇죠? 그레디언트 벡터 함수겠죠. 그렇죠? 그레디언트 벡터 함수를 구하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일단 먼저 구해봅시다. 그러면 이거는 3변수니까 이거의 그레디언트 벡터는 x, y, z 방향으로 편미분한 것을 성분으로 갖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그냥 x만 없어지겠죠. 그 다음에 y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사인이니까 코사인이 될 거고, 그렇죠? 사인이니까 코사인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거 합성이니까 안에 있는 거를 미분하면 맞아요? 이게 잘 안 되는 사람은 최면을 거세요. Z, 너는 상수다, 상수다, 상수다 이렇게 최면을 거세요. 이게 딱 상수로 보이면 딱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Z에 대해서 편미분한 거. 이건 뭐 X, YG가 서로 대칭적으로 생겼으니까 금방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맞나요? 자, 두 번째 질문은 directional derivative. 그래서 directional derivative of f at in the direction of 벡터 B가 i2j-k니까 1, 2, 마이너스 1이겠죠. 그렇죠? 근데 이거 유닛 벡터가 아니네요. 그렇죠? 유닛 벡터가 아니니까 유닛 벡터를 먼저 구하면 저는 얘에다가 얘 크기 역수로 곱한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게 1, 4, 1, 그러니까 루트 6이겠네요. 그래서 원하는 답은 뭐였죠? 여기다가 1, 3, 0을 집어넣고 닷 됐죠? 그냥 끝까지 한번 해봅시다. 여기다가 1, 3, 0을 지어놓으면 Z가 0이잖아요. 그렇죠? Z가 0이니까 그냥 삼각함수 값들을 죄다 0 집어넣는 게 되네요. 그냥. 이런 거 뭐 허무해요. 그렇죠? 얘는 심지어 여기도 0이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요거는 0 되니까 여기 1을 내고 3 맞죠? 맞나? 닷 이거 쓸 필요도 쓰자 일단. 이거 하면 뭐 첫 번째, 두 번째 좌표 0이니까 이거 세 번째 거만 생각하면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6분의 3인데 보통 우리가 이제 분모는 가급적이면 뭐 유리화를 해주는 게 좋다 그러니까 그건 뭐 왜 좋은지 이제 나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분모를 유리화하면
이게 맞죠? 책에는 또 그냥 통째로 루트 안에다 집어넣네. 보통 우리나라의 관례는 분모에 있는 거는 유리화하는 게 관례죠. 됐어요? 자, 그러면 넘어가도 될까요? 사실은 저기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처음부터 내가 이제 보통 우리 수업할 때는 보통 미적분학 같은 경우는 수업할 때 그냥 보통 때라면은 칠판에다가 제가 써가면서 하죠. 그렇죠? 그런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쓰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생각을 쫓아갈 시간이 있는데 이렇게 미리 좀 노트를 만들어 가져와서 보여주면 사실은 좀 여러분들이 따라갈 시간이 필요하긴 해요. 수학에서 이렇게 글자를 써놓는 게 단순히 글자가 아니고 그 안에 상황을 캐치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이렇게 수업할 때 뭐 써가면서 할 때도 있겠지만 노트로 갖고 와서 할 때도 있는데 나는 뭐 거기 있는 내용을 그냥 말로 이렇게 하면 사실은 실제 수업할 때보다 시간이 좀 적게 걸리죠. 근데 어떤 사람들한테는 쫓아갈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좀 기다려달라 그래요. 그래서 일부러 물어보는 거예요. 넘어가도 되겠느냐는 여러분들 지금 내가 얘기한 걸로 쫓아왔느냐 아니면 조금 더 볼 시간이 필요하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게 안 된 사람은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이렇게 한번 하면은 내가 좀 기다려 줄게요. 자, 그럼 넘어가도 될까요?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자, 이렇게 표현했죠. 디렉셔널 데리버티브를 그레디언트 벡터와 방향 벡터의 닷 프로덕트로 표현했어요. 그거의 의미를 조금 더 따져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 x는 뭐 지금 얘기하는 거는 2차원도 좋고 뭐 3차원도 좋아요. 상관없이 하여간 이게 이제 어떤 점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 좀 전에 봤지만 그 점에서의 함수의 u 방향으로의 유닛 벡터 u 방향으로의 방향도 함수는 그 점에서의 그레디언트 벡터 닷 방향 벡터였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요 벡터 프로덕트의 의미를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것도 벡터고 이것도 벡터니까 이 두 벡터 사이에 각도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각도를 세타라고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알겠지만 이 닷 프로덕트는 이렇게도 계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벡터의 크기에다가 사이각의 코사인 값을 곱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u는 애시당초 유닛 벡터로 정의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값이 1인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써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놓고 나면 다음과 같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결국 이 값의 그레디언트 벡터는 그냥 함수가 주어지면 딱 정해지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함수도 주어졌고 점도 주어졌고 그 상황에서 여러 가지 방향 벡터들이 있을 텐데 그렇죠? 그 방향에 따라서 이 디렉셔널 데리버티브의 값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생각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결국 그 방향이라는 거는 이 세타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 이 방향도 함수 값을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그레디언트 벡터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 결국 이 세타 값에 의해서 이 전체 값이 좌우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값이 제일 크려면 어떻게 돼요? 크려면은 코사인이 1인 경우가 제일 큰 값이 되겠죠. 코사인이 1이려면 어떻게 돼요? 두 개가 방향이 같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딱 이 상태에서 여기 들어가는 u를 일종의 변수같이 생각을 해서 어떤 u에 대해서 이 값이 최대가 될 건가를 따져보면 세타가 0이 될 때가 최대가 되겠죠. 결국 그러니까 얘는 u가 그레디언트 벡터하고 같은 방향일 때, 즉 세타가 0이 될 때, 그렇죠? 세타가 0이 될 때 이게 제일 큰 값이 된다. 그리고 그 큰 값이라는 게 결국 뭐가 돼요? 이게 1이 될 때니까 그 최대값 자체는 그냥 그레디언트 벡터의 크기가 되겠죠. 그렇죠? 반대로 이게 마이너스 1일 때가 이 값이 제일 작아질 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되려면 세타가 파이여야 되니까 그레디언트 벡터 세타가 파이여야 되니까 그레디언트 벡터하고 정반대 방향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u가 그레디언트 벡터랑 정반대 방향이 될 때 이 값이 최소가 되고 그 최소값은 그냥 그레디언트 벡터의 크기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한 게 된다. 됐죠? 자, 그러면 다음으로 가도 될까요? 질문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그젬플을 바로 좀 봅시다. 6번을 한번 봅시다. 이그젬플 6번에 A를 보면 자, F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뭘 물어봤어요? Rate of change of F. 아, 뭐예요? F의 변화율인 거죠? At the point P인데 좌표가 2,0이에요. In the direction in the direction P to Q. 그러니까 이 변수 함수인데 2,0에서 이 함수의 변화율, 그러니까 순간 변화율을 얘기하는 거겠죠? 순간 변화율을 구하라. 어떤 방향으로냐면 P에서 Q를 향하는 방향으로의 이 함수의 변화율을 구하라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디렉셔널 데리베이티브 묻는 말을 다른 말로 쓴 거예요. 방향을 주었을 때 그 방향으로의 함수의 값의 변화율을 구하라. 이거 묻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죠? 변화율이란 게 뭐예요? 그냥 이거 여기 이 함수에서 요거의 탄젠트 라인, 접선의 기울기를 묻는 거죠. 이게 rate of change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이 말은 방향도 함수 값이 어떻게 되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방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P에서 Q를 향하는 방향이니까 P가 2,0이죠? 2,0에서 2분의 1의 2를 향하는 방향이니까 사실은 방향이 요 벡터의 방향인 거죠? 요 벡터는 Q에서 P의 좌표를 빼면 되니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게 유닛 벡터는 아니니까 유닛 벡터를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 크기를 하면 자 이게 이렇게 합시다. 이게 분수가 나오니까 귀찮죠? 귀찮죠? 근데 어쨌든 방향은 같고 유닛 벡터 구하면 되니까 꼭 유닛 벡터 구할 때 얘를 써야 되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죠? 방향만 같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분수가 싫어요. 그러면은 여기 2배 해가지고 곱하기 2에서 이렇게 써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방향으로의 유닛 벡터는 얘의 크기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하면은 25니까 5가 되겠죠. 그렇죠? 곱하기 그냥 이거 하면 되겠죠. 유닛 벡터 얻었으니까 이 녀석의 u 방향으로의 2,0이죠. 그래서 이거 안에다 같이 쓸게요. 그냥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저 컨닝 할게요. 그냥 계산했다 치고 여기 이제 계산했더니 1이 나온답니다. 이거는 그냥 건너뛸게요. 계산은 이제 여러분들 하면 되니까. 자, 근데 이제 두 번째 질문은 그냥 내가 그대로 써볼게요. In what direction does F have the maximum rate of change? 뭔 소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 F의 변화율이 최대가 되겠느냐 이거죠? 그렇죠? 최대의 변화율을 가지는 방향은 뭐냐 이거죠? 뭐예요, 그 방향이? 위에 답이 있잖아요. 그냥 이 녀석의 방향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한 게 2,0에서 하는 거죠? 2,0. 이게 계산을 하면 함수가 쉬우니까 여러분들 계산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1,2인 거예요. 그럼 뭐 1,2 방향일 때 최대가 된다라고 답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좀 허무하네 답이.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같이 있는 물음이 아니구나. 그렇죠? 그리고 거기 같이 있는 물음이 그 실제 그 최대값은 뭐냐? 최대값은 그냥 얘의 크기죠. 위에서 봤듯이. 그렇죠? 그러니까 1,2의 크기니까 루트 5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 책에 있는 문제 해석해 준 겁니다. 제가.
기억은 지울게요, 그냥. 책에도 다 똑같이 써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example 7번을 한번 봅시다. 이것 사실은 문제 해석하는 건데, 자,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상황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자,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가정을 해봅시다. 여기 온도가 나와 있네요. 어떤 공간이 있나 봐요. 어떤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 안에 이제 점의 위치를 이제 직교좌표계를 이용해서 그 공간 안에 점의 위치를 나타내냐 봅니다. 그래서 어떤 위치가 어떤 공간에서 3차원 공간에서 점의 좌표가 x, y, z일 때 그 위치에서의 온도가 이렇게 주어진다네요. 그러니까 뭐 생긴 걸 보니까 뭐 분수에 x제곱, y제곱, z제곱 다 들어가 있으니까 좌표가 000인 곳이 제일 온도가 높겠네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지금 중고등학교 다닐 때 난로를 안 봤겠지만 옛날에 저 학교 다닐 때는 뭐 이렇게 나를 뜨거운 바람이 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겨울 되면은 교실 한가운데다가 난로를 놨어요. 석탄 난로를 놓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친구들은 쪄 죽고 저쪽 가장자리에 있는 친구들은 오돌돌돌 떨고 지금 딱 그 상황이네요. 그렇죠? 원점에 난로가 있는 거야 지금. 어쨌든 그래서 뭐 어쩌고 저쩌고 써 있는데 거기서 여기서 결국 하고 있는 질문은 뭐냐면 in which direction does the temperature increase fastest? 그다음에 그러니까 1, 1, 마이너스 2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온도가 가장 빨리 증가하겠는가 하는 거죠. 지금 얼어 죽게 생겼나 봐요. 뭐 우주 공간에서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온도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어떤 방향이겠냐. 그리고 실제 그렇게 가면 그 온도가 높아지는 B가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말은 길게 썼지만 실제로는 그냥 뭐예요? 그레디언트 이게 뭐예요? 최대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그레디언트 벡터 방향이어야 되고 최대값은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그레디언트 벡터의 크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묻고 있는 거는 사실은 얘가 뭔지를 묻고 있는 거죠. 어디서? 1, 1, 마이너스 2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거 그냥 계산하면 되죠. 그렇죠? 뭐 제가 계산 안 해도 되겠죠? 괜히 나이 먹은 사람 훈련시키지 마. 여러분들이 훈련해. 요거를 x, y, z에 대해서 편미분한 다음에 1, 1,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얻어진 이 그레디언트 벡터 방향이 제일 온도가 빨리 증가하는 방향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그레디언트 벡터의 크기가 그 점에서의 최대 증가, 온도의 최대 증가율이 될 것이다. 이게 이제 answer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 설명을 좀 보면, 여러분 책에 있는 그 문장을 한번 보세요. example 7에. 거기 보면 이제 부가적인 설명이 들어있는데, T, 온도 T는 measured in degrees Celsius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and XYZ in meters. 이건 이제 일종의 물리 문제니까 단위가 필요하죠. 그래서 온도는 켈빈 단위로, 디그리 오브 셀시우스니까 뭐야? 우리가 몇 도씨 할 때 이거죠? 그렇죠? 몇 도씨. 그 다음에 XYZ는 거리에 해당하는 거니까 미터 단위를 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maximum rate of change를 물으면 그거의 답은 어떻게 돼야 돼요? 이건 뭐야? 공간의 위치가 변하는 것에 대해서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 거냐 이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공간의 위치가 변하는 것을 뭐로 쟀어요? 위치의 차이는 어떻게 돼요? 뭐 좌표가 주어졌을 때 그 좌표의 반의 길이가 되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단위를 미터로 하기로 했으니까 미터가 돼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온도의 변화, 이 거리의 차이에 대한 온도의 변화인데 그 온도는 우리 보통 섭씨라고 하죠. 우리말로는 섭씨라고 부르는 걸 쓰니까 단위를 이렇게 붙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뭐 그냥 여기 이렇게 볼 때는 그냥 수학적으로 썼을 때는 그냥 간단한 건데 그냥 뭐 방향도함수 값이라는 그런 용어 하나로 표현되지만 이제 이거를 실제 상황에 응용하면 겉에 어떤 상황이 어떻게 주어지냐에 따라서 뭐 온도가 변하고 뭐가 증가하고 뭐 이런 거에 관련된 문제로 생각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려고 해요. 질문 있나요? 질문 있는 사람 하고 없어요? 우리는 이상하지. 질문이 있나요? 그러면 이렇게 돼. 그럼 없나요? 그러면 이렇게 돼. 어느 때는 좀 헷갈려요. 그렇죠? 있다는 건가 없다는 건가? 없나요? 이렇게 하면은 그게 없다는 건가? 있다는 건가? 그래. 인도에서는 어떻게 해요? 인도에서는 yes 할 때는 어떻게 하죠? 보통? 네 말 알겠어, 알아들었겠어 이럴 때는 네, 이렇게 한다 이렇게. 인도 영화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하면 이게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야. 자, 또 질문 없으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끝낼게요.